네네. 자, 예,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오늘은 뭐 지수는 뭐 크게 움직인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고 뭐 대신에 이제 테마주가 좀 움직인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 SOFC라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SOFC 뭐 고체 이게 뭐냐면 새롭게 나온 테마주인데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SOFC 이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건데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전기전자 전력 설비 그 후속 후발주자 격인데 이게 움직이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소차 풍력 관련주까지 다 이제 같이 올라가길래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26일날 뭐 한중일 그 뭐예요 정상회담 뭐 시진핑이 오는 건 아니고 그 리창 총리인가 그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에서 화장품주가 좀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 장중에는 하락했지만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서는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서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액면 분할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의 큰 대형주들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뭐 일단 보긴 해야 되겠죠. 크게 움직인 건 없지만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현재 종가가 마이너스 0.06이니까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요. 코스닥 보시면 여기도 그냥 큰 등락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침체와 침체나 약세장은 아니고요. 그냥 지수가 별로 못 가는 그냥 중형주 요즘에 중형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들이 뭐 그 1, 2월 달, 3월 달처럼 많이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형주 그리고 이제 소형주로 넘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도 뭐 큰 등락은 없었어요. 여기 보면 다우지수는 뭐 마이너스 0.5,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이렇게 끝났는데 아침에 뉴스 보면은 뭐 5월달 FOMC 그 의사록을 봤더니 뭐 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금리 얘기는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 해드려가지고 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넘어갈 텐데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기사만 그냥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4월 달에 한번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M7 종목들이 대부분 무너졌었거든요. 무너졌었는데 그때 그랬었잖아요. 이게 요렇게 떨어져서 나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켜봐야 된다. 그랬더니 양봉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원위치 한 거죠. 실적 발표 앞두고 조금 스물스물 조금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근처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원래 미국은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장중에는 마이너스 0.4%인가? 네, 소폭 하락으로 끝나요. 그나마도 장중에 2% 넘게 빠지던 거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뭐 급등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뭐 한다고 했냐면 그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은 7%네, 그죠? 오전에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6% 급등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장전 시간이겠죠. 미국 시간으로 했을 때 지금은 7%.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지금 급등 출발이 유력하죠. 지금 나스닥 미니 선물을 보면은
0.96%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엔비디아 효과 때문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시초가를 정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1018달러 1000달러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뭐 1000비디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1000달러 넘게 시작을 하면서 악고점인 970달러 이상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이게 급등을 하고 나서 더 올라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실적 때문에 실적이 뭐 워낙 좋게 나와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액면 분할 효과 때문인 것 같거든요. 액분이 뭔지 아시죠? 액면 분할. 이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중요한 이슈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3위거든요. 그죠? 네.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는데 보세요. 이제 10대1 액면 분할을 하는데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뭐냐면 액면가를 말 그대로 이제 그 분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뭐 1000원인 주식이 액면가가 뭐 만원인 게 있어요. 만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뭐 10분의 1로 한다.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00원짜리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발행 주식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만주였어요. 1만주. 그러면 발행 주식 수는 여기에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주가 되는 거죠. 그 액면 분할을 왜 하느냐? 주식이 그 기업의 주가가 너무 비싸면 일반 개미들이 매매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80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액분해가지고 4만원짜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4만원, 5만원. 네. 그 정도로 이제 액분을 우리도 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네. 지금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면 개미들이 좀 매매하기 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액분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1000달러가 돼버리면은 현재 환율이 1360원이니까 그러면 1000달러면은 한 주당 136만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매매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기분상.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 잘 되게 해주려고 액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액분을 한다고 하면 그럼 그게 증시에서 호재냐? 대부분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 액분이나 이런 거랑 액분 또는 액면 병합을 하면 며칠 동안 그 거래가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 가끔씩 뭐 상한가 두세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엔비디아가 이 액분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급등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액분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게 10분의 1로 액분하면 1000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00달러짜리가 되거든요. 네. 감자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액면가만 조정하는 건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액분을 왜 하겠어요? 액분은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다 하고 온 건데 그러니까 액분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주가가 인기가 되게 많을 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아니 주가가 맨날 전저점이나 깨고 앉아있고 그죠? 네, 10년 내내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액분을 뭐하러 해요? 그렇죠? 맞죠, 그죠? 네. 자꾸 신고가나 자꾸 올라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자꾸 올라가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부담스러워서 액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할 때는 대부분 고점에서 해요. 그걸 아셔야 돼. 고점일 때 액분한다고요, 보통. 인기가 제일 많을 때 액분하거든요.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보통은 떨어져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횡보를 좀 오래 해요. 주가가 어느 이제 좀 정체 현상을 보인다 이거죠. 최근에 가장 그랬던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 여기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테슬라를 주봉으로 볼까요?
잠깐만. 이 차트를 갖고 올게. 테슬라. 갑자기 액면 분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나 싶으셨겠죠, 그죠? 네. 이게 테슬라인데 여기 보시면 2년 전에, 이제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 여기다 합시다. 2020년도에 막 코로나 그때 있죠. 코로나 전후로 해서 미친 듯이 막 올라가다가 그 당시 2,300달러까지 갔거든요. 2,300달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어느 날 갑자기 444달러가 됐어요. 뭐 했을까요? 이게 액분한 거예요. 액분. 대충 5분의 1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5분의 1 정도? 이게 액분하고. 액분하고 나서 주가가 어땠을까요? 액분하고 나서가 여기니까. 액분하고 나서 주가가 좀 일단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횡보했어요. 몇 달 동안 횡보하다가 또 잠깐 올라오긴 했었지만 이게 20년 말이거든요. 잠깐 또 올라왔었어요. 그럼 이제 신고가였다는 얘기죠. 주가 조정을 하면, 여기 주가를 약간 수정하면. 네. 근데 이랬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는 장이 되게 좋을 때예요. 2020년, 21년 그때 왜 저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게 21년 1월달에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 같이 간 거지. 그때 왜 저기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3개월 정도 액면 분할 후에 3개월 정도 이러다가 더 갔어요. 근데 올라간 게 뭐 계속 갔느냐? 한 달, 두 달, 3개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동안 조정을 받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나중에 또 갔어요. 그죠? 또 좀 가다가 이제 22년도부터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막 미친 듯이 하고 그러면 막 그랬죠. 그럴 때 엔비디아가 여기가 900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보시면 또 다이빙 했죠. 갑자기 떨어지죠. 액분. 요번에는 3분의 1 정도였을 거예요. 9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로 떨어진 거니까 액분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주가는 곤두박질 치죠. 그러니까 보통 액분을 하면은 한 조정이 와요. 예전에 애플도 올라갔을 때가 있고 조정을 받았을 때가 있는데, 애플이 2020년 8월 달에 액분을 했거든요. 여기 500달러였다가 갑자기 100달러 됐죠. 이때도 주가가 좀 횡보를 했죠. 하락하면 급락하고 횡보를 한 거예요. 한 3, 4개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다시 좀 올라오는 듯 했으나 아무튼 뭐 그랬죠. 이게 액분은 언제 한다고요? 주가가 고점일 때. 근데 액분을 그러면 여기 언제 하느냐? 6월 달에요. 6월 7일이 예정이거든요. 액면 분할 시행 예정일이 6월 7일이니까 한 2주 남았네, 그죠? 네. 그때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액분 한다고 하면 금방 하더라고요. 한 1, 2주 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발표하고 나죠.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개미들이 들어와요. 싸잖아요. 옛날에 저기 뭐 아까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테슬라가 뭐 한 주에 2,000달러였는데 2,0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얼마요? 한 3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렇죠. 300만 원 가까운 돈이잖아요. 한 주에. 그 개미들이 그거 만약에 투자 금액이 1억인데 300만 원짜리 주식 한 30주 사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짜리 30주 사면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더 사?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은 이게 주식에 산 것 같지가 않잖아요. 1억 원어치 넣었으면 한 3만 주 정도는 사야지. 야, 내가 1억을 넣었구나. 이런 기분이 들 텐데, 뭐 30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액분을 한다고 이제. 그래서 액분할 때는 주가가 인기가 많고 고점일 때, 그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액분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는 100%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 사례를 갖고 와서 얘기한 건데,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지만 뭐 횡보를 하거나 뭐 잠깐 떨어졌다가 또 바로 올라오죠.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액분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설령 떨어지거나 그래도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2018년 그때
그 200만 원이 넘었었어요. 지금 뭐 7만 전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언제였냐면 여기였어요. 2020년. 여기 2016년에 2018년에 2016년, 2015년, 2016년에 2만 원 정도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3년 동안 사실 2년인데 2년 정도 바짝 올라와서 6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2만 원짜리가 6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액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6만 원짜리가 무슨 액분을 합니까? 6만 원이 아니고 그때 가격을 원래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차트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요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죠? 이날이요. 네. 기가 막히죠. 그때 그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에 액분을 해버렸다니까. 누가? 삼성전자가. 그래서 액면 분할하기 전날 가격이 얼마였냐면 265만원. 그죠? 265만원. 근데 액분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시초가 53,000원. 확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원래 차트로 돌아올게요. 그래야지 최근에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원래 차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차트 기능인데 액분한 거를 감안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조정을 한 거예요. 자, 액면 분할을 딱 하고 나서 이 시점이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조정. 한 주당 280만 원짜리 주식을 누가 사? 일반 개미들은 안 사요, 잘. 일반 저기 소액 개미들은요 2만 원짜리 주식 추천해도 잘 안 사요. 2천 원짜리 추천하면 잘 사요. 근데 200만 원짜리 사겠어요? 안 사지. 그죠? 돈이 몇 억 있는 사람도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잘 꺼립니다 좀. 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시원하게 이제 밀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신 게 하나 배우셨죠? 액분을 하면 어떻다고요? 액분은 언제 한다? 주가가 고점일 때 주로 한다. 액분하고 나서는 보통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영원히 조정받는 건 아니고 한동안. 왜냐면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는 과열됐고 개미들이 이제 막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가격을 깎아주니까 깎아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대로인데. 네. 그래서 개미들이 몰려 들어와서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많이 팔아먹기도 합니다. 액분할 때. 지금 얘기한 거는 일반 소형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의 경우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그래서 올라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시장이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매파 발언 또 했다, 뭐 막 자꾸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금리 얘기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헛소리요. 그냥 그런 식의 안 좋은 뉴스만 갖고 오더라 이거죠. 네. 자, 아무튼 이런저런 와중에 지금 뭐냐면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요즘에 SOFC라는 테마주가 움직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 퓨얼셀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오늘은 이제 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범한 퓨얼셀 요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다 특징이 뭐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종목들은 그동안 바닥에 깔려 있다가 낙폭이 심한 주식들이 핑계 삼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올라오냐면 SOFC라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테마주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전자, 전선, 구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AI, 그러니까 AI 가지고 지금 완전히 더 우려먹는 거예요, 진짜. 소 한 마리 잡은 것 같아. 소. 왜 소 한 마리 잡았다는 표현을 썼냐면, 왜 우리 식당 가면 소머리 국밥, 소 내장 갖고서 무슨 또 요리하잖아요. 저 옛날에 한참 술 먹을 때, 술 좋아했을 때 그 곱창, 대창이나 이런 거에 안주 사봐서 술 많이 먹었거든요. 하여튼 뭐 소에서 나오는 거, 소는 뼈까지 막 그죠? 네. 뼈까지 우려가지고 사골 내서 먹고 꼬리도 그죠? 꼬리곰탕 가죽은 가죽대로 그죠? 네. 그 다음에 소 가죽 밑에 있는 뭐 그거 가지고 무슨
그걸 뭐라 그러더라? 네, 하여튼 뭐 그거 갖고도 저기 전라도 지역 가면 또 그 탕 끓이는 게 있어요. 소 뭔데 소 구레인지 뭔지 이름이 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소는 뭐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해먹잖아요. 네? 다 그냥 끝까지 다 우려 먹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AI 하나 가지고 막 우려 먹는 게 너무 진짜 저기 한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SOFC 테마주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 오늘 저기 뭐야 그 종목도 급락했죠? 구리 관련주들. 응? 예를 들면은 PJ 메탈 마이너스 8% 갑자기 나가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KBI 메탈 뚝 떨어지고 마이너스 8%. 서원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 상한가 아니지. 양봉 2개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다 반납했죠. 대창 상한가 나왔는데 벌써 상한가를 많이 깎아먹었죠, 그죠? 이구산업도 급락했고 이러고 있어요. 왜 급락했느냐? 왜? 어제 구리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제가 구리 가격 보여드릴게요. 뭐든지 과열됐다 싶으면 자꾸 좀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죠.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구리가 어제 하루에 5% 폭락했거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올라온 거 없어졌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폭락한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도 원자재들도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했죠, 그죠? 구리 가격이 과열됐으면 잠깐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원자재가 또 주목받을 거고 할 건데 요즘에 저기 우라늄 있죠? 우라늄이 신고가 나고 있답니다. 우라늄 원전에서 많이 쓰죠? 네. 실제로 그 우라늄 ETF가 있거든요, 해외에. 그거 지금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그 원전 테마주가 4월달에 그 총선 결과 보고 손절하신 분들 아마 지금 엄청 힘드실 거예요. 네. 우라늄 신고가 나고 있다니까. 자, 아무튼 여기 요쪽에서 이제 확 눌러버리니까 뭐가 가냐? SOFC. 근데 이미 며칠 전부터 가고 있었긴 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범한 퓨얼셀. 근데 이거 말고 어제 먼저 간 게 두산 퓨얼셀이거든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놀라놨었죠. 근데 보시면 어제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요.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 대형주거든요. 어제 22%짜리 양봉 나왔는데 거래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뭐 끝날 때는 그냥 거의 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 거래가 어제만큼 들어왔습니다. 이게 개미가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대형주 쪽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대형주니까. 근데 모르지 또 옛날처럼 또 필꽂히면 또 이렇게 갈지. 이때는 뭐 소형주였나요? 그렇죠? 아무튼 뭐 두산그룹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 그다음에 대량 거래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당은 아니란 얘기예요. 허당. 약폭과대주 쪽에서 지금 뭐 올라올 만한 테마가 있으면 끌어올리는데 거래가 이틀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 드물거든요. 네. 이러고 있고 이제 소형주 쪽에서 이제 범한 퓨얼셀 요거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요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규 상장할 때 화려하게 등장했거든요. 최근에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 16% 급등. 나빠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낯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제 이거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5월 초부터 약간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뭐 고효율, 저탄소, 신재생, 분산 발전 원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돼.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저기 자료를 찾아왔는데 이런 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연가스. 천연가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 동향 보셨어요? 어제 7% 폭등했거든요. 천연가스가 같이 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방에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매집을 참 잘 해놨거든요. 저희는 엔비디아 뭐 이런 거를 매집해 놓은 게 아니라 원자재 쪽을 원자재 쪽 매집을 많이 해놓은 방인데, 천연가스가 급등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어제 7% 급등했거든요. 이게요, 올해 저점이 1.52거든요 1.52 곱하기 2 해보실래요? 그러면 3.04 나오죠. 어제 종가가 3.05였거든요 2배나 급등했는데 뉴스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지금. 근데 뉴스에서 이제 거품 물면서 얘기 나올걸요? 왜? 또 국민들 또 걱정시켜야지. 서민들의 에너지, 천연가스 가격 2배 폭등, 서민들 어떻게 먹고 사나, 유유유 이러면서 억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그죠? 네. 오르고 있잖아. 좀 있으면 기사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런 기사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SOFC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뽑아 쓰는 거니까, 천연가스에서. 그죠? 아무튼 이렇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요게 하니까 뒤에서 태양광, 수소차 뭐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 S 퓨얼셀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소 쪽이거든요. 수소 쪽 테마주도 돼요. 여기 밑바닥에서 얼마나 불쌍해 얘도, 그죠? 네. 옛날에 잘 나가던 애인데, 그죠? 여기서 이제 막 폭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태양광 하나솔루션, 오늘 이거 대형주잖아요. 이만큼 떨어졌어도 시가총액이 5조 원짜리인데 오늘 11% 급등 마감. 여기도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게 거래가 조금 나온 게 아니에요. 대량 거래 터졌다니까. 그 대형주들은 이런 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돌아설 거란 얘기예요. 이 종목들은 이제 오랜 겨울잠에서 다 깨어나고 있는데 개미들은 좀 쉬어야 되겠대. 제가 어제 또 그랬잖아요. 쉴 거면 쉬라고 그냥. 나도 이제 지겨워 죽겠다. 이제 쉴 거면 쉬세요. 네. S에너지가 뭐예요? 대표적인 태양광 아니에요? 이거 태양광도 되고 뭐 수소차 이쪽도 되는데, 어쨌든 이쪽이 태양광, 뭐 풍력에너지 다 급등하는 거라. 이거하고 대명에너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손절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명에너지 오늘 24%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원전 쪽에 해당되는 게 우리 기술이죠. 얘 풍력도 되거든요. 뽑아버리잖아. 나는 풍력도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안 눕고 가려고 노력하는데 개미들은 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냐 이거. 거꾸로. 근데 거꾸로 가요.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 이제 태양광 쪽에 되는 건데 상한가 하죠. 다 이 바닥에서 올라요. 바닥에서. 그죠? 이런 데서 신성 ENG 조금밖에 안 올라왔어요. 7%. 네. 골고루 보여드리려고 이제 많이 이제 이것저것 갖고 왔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뭐 금양 그린파워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움직이면서 이제 AI 그거를 아주 그냥 진짜 소 한 마리 잡은 것처럼, 네, 아주 그냥 뼈까지 우려먹고 있다. 네? 덕분에 이제 이 그동안 낙폭과대가 심했던 에너지 관련주들 잘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죠. 우라늄.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라늄 가격 오른다니까 못 믿기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우라늄 ETF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글로벌 X 우라늄 ETF.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신고가예요. 지금 신고가 갱신 중. 뭐요? 우라늄. 테마주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런 걸 설명해주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서 주식을 하시면 편해요. 맨날 그냥 5일선, 21선 차트나 보고, 그죠? 테마주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방에 원자재 관련주 많이 사놨다 그랬죠, 그죠? 이거 다 보고 있다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해야지 정말 딱 돈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수익을 내죠. 그냥
차트 대충 보고 그냥 뉴스나 보고 그것도 국내 뉴스만 보면서 하면은 돈 못 벌어요. 잠깐 벌다 마는 거지. 우라늄입니다. 응? 우라늄이 갈 정도면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리만 보지 말라니까요. 다 가게 돼 있어요. 농산물도 이제 갈 거고. 아까 천연가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모르셨죠?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 얘기해 줄 거예요,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록밴드 세이숨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7월달에 뭐 베이징에서 무슨 공연이 있는데 우리나라 록밴드가 거기에 공연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중국이 허가를 했답니다. 이게 한알령이라고 왜 2017년인가 그때 사드 때문에 왜 중국에서 우리 저기 그 문화 콘텐츠다 걸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게 벌써 9년이지. 9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 가서 공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급등했냐면 SM 대표적인 한류 관련주죠. 근데 다 어디에요? 바닥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뭐 좋은 얘기 나오면 무조건 튀어 오르려고 하는 거라. 최근에 이런저런 이제 안 좋은 얘기로 그랬던 하이브도 오늘 6% 급등. 종목들은 자꾸 깨어나려고 하는 거고 개미들은 자꾸 자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죠. 그 다음에 시간에서 뭐 26일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의 정상회담 시진핑 오는 거 아니고 리창 총리라고 2인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는데 그래서 시간에서 뭐가 급등했냐면 여기 코리아나 이게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거든요. 9.25%. 이게 뭐죠? 화장품.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6%.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이 조금 올랐어요. 에이블 CNC도 화장품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본드도 화장품이죠. 토니모리도 그렇고. 네. 뷰티스킨 뭐 화장품이겠죠. 이 회사 이름만 봐도 그지?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화장품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수가 안 가고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주가 자꾸 움직여 주다 보면은 어제 그 시황 설명 들었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대형주가 가다가 쉬고 중소형주가 간다. 어제 이거요. 코스피 대형주 좀 쉬고 있죠, 그죠? 코스피 중형주가 열심히 가다가 지금 살짝 꺾여요. 일단 이제 5일선을 잘 보시면 5일선을 언제 이후냐면 4월 18일날 이후로 5일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이탈했어요. 이게 5일 이평선이거든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탈했다. 그럼 뭐냐면 약간 주춤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춤거리는. 딱 전기전선 관련주가 딱 주춤거리니까 여기 중형주가 약간 멈추거든요.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이제 코스피 소형주를 봐야죠. 코스피 소형주는 어때요? 여기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세게 못 간 거지. 근데 오늘 보니까 아랫골이 길게 달아났더라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테마주가 자꾸 이제 끊이지가 않고 형성이 되고 후발주자 돌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원래 또 먼저 가던 거 대장주 또 올라가고 이렇게 자꾸 이게 순환 반복이 되면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이 말이 믿길지는 모르겠지만 맘만 먹으면 금방 갑니다. 금방 간다니까. 아까 종목들 중에 왜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안 가다가 맘 먹으니까 그냥 훅 올라와 버리죠. 갈 때는 맘 먹어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형주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있고 미국이 자꾸 뭐 금리나 뭐 안 할 것 같다 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금리는 안 할 것 같으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겠죠? 급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실제 움직이는 게 달라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쪽은 금리 얘기는 막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걱정을 많이 하셔갖고 내가 금리 얘기를 저도 막 하다가 저도 지친 것 같아요. 금리 얘기하다가 금리 얘기만 나오더니 진짜 싫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안 하는 게 맞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빠르면 또 7월 달에 한다는 소리도 나오니까 뭐 가보면 알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대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관련해서 안 좋은 기사 나오는 거 있으면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그 바이든이 자꾸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하면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또 이제 뭐 강경책 이런 거 뭐 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자꾸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자꾸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바이든이 원래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려고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이게 지지율 더 떨어지면 더 이상 살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7월 달에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7월 달에. 원래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야, 이러다가 선거 치겠다. 무슨 카드 없냐? 밑에 참모가 금리 인하를 좀 땡기시니까 어떻겠습니까? 각하.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선거에서 이기려고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 SOFC 관련주 잘 보시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낙폭과대가 심한 태양광, 뭐 수소차, 연료전지 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2차 전지는 안 올라와. 2차 전지는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와요? 개미들이 여전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그 관련주도만 움직여 다 하는데 총선에서 대패해가지고 폭락한 원전 테마주도 올라오는데 2차 전지는 안 와요. 거기다 따지고 보면 에너지 아닙니까? 그쪽인데 안 와요. 왜?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쪽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이 좋다는 얘기를 이런저런 이제 종목도 갖고 와서 얘기했고, 아까 액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니까 한번 지켜보죠. 엔비디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 저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저녁 방송 진행 못한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 실장님 방송은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잘 이렇게 대응하시고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